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머니볼 라이브 5회차 요약편입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를 총정리해봤는데요. 지난 15일 있었던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정리부터 현장에서 있었던 뒷이야기 그리고 현장 반응을 다뤄봤습니다. 아마야구 전문가인 야반도지의 유효상 대표와의 전화 연결도 있고요. 그리고 김범석 선수에 대한 LG 스카우트의 평가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머니볼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밤 진행됩니다. 두 번째 메인 이야기, 지난 15일 KBO 2023 신임 드래프트가 열렸죠. 드래프트를 한 지가 이제 4일이 지났습니다. 뜬금, 정기자 한 템포 늦은 이야기 하시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참 신인들 이야기는요, 언제 들어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팬들의 관심이 항상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앞서 이제 SSG 편만 먼저 따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SSG 구단 담당 기자 중에 제일 오래 했고요. 지금 13년 차인데 가장 제가 오래 했었고, 그리고 3년째 계속 그 영상을 만들었던 터라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따끔한 질타도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드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총정리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 옆에 보시는 게 지난 15일 신인 드래프트 결과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1, 2라운드 김서현, 윤영철 예상대로였습니다. 각각 김서현 선수는 하나, 윤영철 선수는 기아의 부름을 받았죠. 사실 이 기아가 드래프트 직전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5순위로 SSG 지명을 받은 대구고의 이로운 선수를 지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살짝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아가 이제 이로운 선수를 지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살짝 나와 저도 긴장을 했고, 영상까지 만들어놔서 공개를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돼? 완전 또 망신을 당했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 기아가 드래프트를 통해서 왼손 투수들을 좀 많이 뽑았고, 지금 심혈을 기울고 키운 그 선수들이 왼손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오른손 구위형 투수를 노릴 것이라는 깜짝 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지만 기아의 선택은 결국 윤영철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범석 선수, 영상에서 너무 많이 띄워놨죠. 드래프트 직전 방송에서 김범석 선수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롯데도 아니었고요. NC도 아니었고, SSG도 아니었고, 7순위였던 LG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정세영 기자 또 틀렸네 하시는 분들, 저 새끼는 맨날 틀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그래서 뒤에서 제가 좀 만회할 수 있게끔 김범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롯데 힘은고 우타 내야수 김민석 선수 3순위로 뽑았죠. 투수가 아닌 야수 포지션으로 가장 먼저 이름을 불린 선수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머니볼에서도 김민석 선수가 정말 타격 재능 하나만큼 뛰어나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종우 선수의 출신 학교죠. 힘은고라서 더 그런지 제2의 이종우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석 선수 1학년 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갖고 여러분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5할이 넘는 타율을 올렸다. 홈런은 많지는 않지만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에 2, 3루타를 잘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롯데의 선택. 예상은 됐었던 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SG는 NC는 이제 신영구 선수 뽑았죠. NC 역시 투수 쪽으로, 포수가 아닌 투수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다고 합니다. SSG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로운 선수 지명하고요. 키움은 전체 6순위로 포수 겸 투수 김건희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LG는 경남고 포수 김범석, 다시 뒤에서 얘기하고, 삼성은 인천고구원 이호성 선수가 1라운드에 호명됐습니다. 두산은 최준호 선수 이 1라운드에 있었는데 이것도 좀 금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KT는 대구 잠수함 투수죠. 잠수함. 김정우 선수를 지명하면서 KT의 이 소개가 좀 남달랐어요. 우리 팀의 고용표를 이을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과 인성 모두 갖춘 인재라는, 요렇게 소개한 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드래프트는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포인트 그리고 현장 뒷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은요. 깜깜이 드래프트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보통 각 구단들은 1라운드의 경우에는요. 대충 누가 누구를 찍을지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보 공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런 공유가 아니라 정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1라운드에서 누가 누구를 뽑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 드래프트장으로 열립니다. 예. 실시간 현장 드래프트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 많은 변수 속에서 드래프트가 진행됐습니다. 자, 롯데 김민석 선수의 지명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산 1라운드 9순위죠. 최준호 선수의 지명. 뭐지? 예.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아니고요. 각 구단 스카우트들 말을 종합한 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들리는 말로는 2라운드에서 한화가 2라운드 1순위를 가졌었죠. 최준호 선수를 찍는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 두산에서 일찍 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드래프트에서 가장 스카우터들의 논란 포인트 키움이었습니다. 자, 포수 자원을 1라운드 김건희. 물론 김건희 선수 투수 가능성도 열어뒀죠. 그래도 포수 자원을 무려 4명이나 선발합니다. 이게 이례적인 게요. 2군에서 이 선수들 키워야 하는데 이게 대졸도 아니고요. 고졸. 진짜 키워야 하는 포수인데 4명이나 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키움의 포수 사정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4명을 전부 다 스카우트장을 찾은 모든 스카우트들이 뭐지?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드래프트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투수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좋은 야수보다는 이 투수가 많았다고 했고요. 이렇게 투수가 많으면 투수 상위 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야수 쪽에 좋은 자원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야수 자원의 얼리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우리 야수 상위 지명 한번 볼게요. 1라운드에 2명이었고요. 2라운드 포수까지 포함입니다. 타자라고 할게요. 2라운드에 4명, 3라운드에는 무려 6명. 자, 상위 1, 2라운드에서 포수를 포함한 타자가 6명이나 뽑힌 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야수가 좋아서라기보다 야수가 없으니 한두 라운드 앞서서 정배가 아닌 얼리픽으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까지는 좋은 야수가 나왔는데 얼리픽으로 야수를 뽑았다가 그러니까 2라운드까지 좋은 야수가 나와서 얼리픽으로 야수를 뽑았다. 이렇게 올해 드래프트 중에 이렇게 최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드래프트 현장에서 10개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요. 진짜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면 몇몇 구단들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좀 아쉬워요 이런 얘기하는데 전부 다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예년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 결국 이 야수들 얼리픽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얼리픽을 하다 보니까 구단들은 일단 점 찍어놓은 데리고 올 선수를 제대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만족한다. 물론 박한결 선수가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2라운드 NC 유니폼을. 반대로 얼리픽을 안 한 구단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얼리픽을 안 했으니까 의외의 선수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좋은 수확이다 라고 해서 SSG가 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드래프트 10개 구단이 다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시장 상황이죠. 이번 드래프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일단 좀 아까 저희도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오랜만에 다시 열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롯데의 선택 그리고 키움의 도전적인 픽 이게 결국은 드래프트를 흔들어 놨다.
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뭐 항상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뭐 올해 예년보다 뭐 나쁘지 않았고요. 뭐 충분히 좋은 선수들 많이 있었던 드래프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도전적인 픽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포수 4명을 예, 전체 5명을 뽑은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선수를 뽑은 것도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2라운드 이내에 3장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적인 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 포수가 5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솔직히 팀 사정은 그 팀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잘한 팀, 솔직히 저는 NC 다이노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NC 다이노스가 골고루 잘 뽑았습니다. 그래요. 예. 솔직히 뭐 이게 그렇잖아요. 뭐 드래프트가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매년 골고루 섭취해야지 한 해는 뭐 어떤 영양소를 과다하게 먹고 또 내년에는 또 뭘 또 먹고 이런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갈 만한 이 지명이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NC 다이노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거의 맞추셨어요. 정우영 아나운서하고 픽 대결을 하셨나 본데, 제가, 그거를 이제, 진짜 SBS 정확하게 맞췄네요. SBS 스포츠에서 이제 욕을 할 거다라고 해서, 좀 미리 생각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최준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9라운드, 그러니까 9순위에서 여기서 갈렸군요. 나머지는 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9번, 10번이 이제 바뀌었나요? 그렇죠. 그쵸. 9번, 10번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야구 팬분들도 1, 2, 3, 4까지는 다들 맞추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5번부터 이제 10번까지인데 이제 저는 제일 고민했던 건 9번, 10번이었는데 저게 좀 아니 그래도 이 정도 맞춘 거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운이죠, 운. 그러면 아까 NC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좀 눈길이 가는 팀이었다고. 네. 반면에 이거 좀 예상 밖이다 하는 지명 최준호 선수? 요 선수라고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밖이라고 보다는 손윤 씨, 저와 함께하는 손윤 씨는 두산이 아마 최준호 선수를 뽑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촉이 좋으셔, 진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최준호 선수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큰 키, 그리고 손목을 굉장히 잘 쓰는 투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2학년에 비해서 3학년 때 성장세가 좀 두드러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하체 활용이 좋다. 그러니까 하체를 끝까지 끌고 나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장신의 선수들이 조금 이 하체를 끌어주는 면, 그러니까 끌고 나오는 면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최준호 선수가 2학년에 비해서 3학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해서 두산이 뽑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드래프트에 대해서 이제 이 야구 팬분들, 특히나 이제 머니볼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해에 110명 정도가 선발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S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들은 2라운드 정도까지거든요. 이게 20명 정도입니다. 왜냐면 매년 한 30명, 40명이 S급 선수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S급 선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이 선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로또픽이라는 표현보다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봤을 때 5라운드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라운드를 한번 보시면 조금 주목해볼 만한 선수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롯데자이언츠에서 뽑은 이태현 선수라든지 충암고 왼손 투수죠.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강건준 선수, 배명고 출신이죠. 그리고 LG 트윈스의 원상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상도 좀 있었던 선수도 있고 또 이 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라운드에 뽑혔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5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을 한 번쯤은 네. 저 선수가 나중에 대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뽑은 거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모모쌤님이 저 누구야? 작은 아씨들 안 보시냐고. 작은 아씨들은 나온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각했네요. 롯데자이언츠 5라운드는 정대선 선수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정대선 선수는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김다미 선수 팬이고요. 김다미 배우죠. 그리고 요 선수 얘기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요? 이 키움의 8라운드에 뽑힌 그 라운드 출신 이호열 선수가 있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호열 선수가 저희랑 라이브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호열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야구를 안 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호열 선수가 매우 유머스럽게, 저는 야구를 안 했으면 양아치가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폭하면서 좀 웃기게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께 너무 미안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농담인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호열 선수 그만큼 센스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참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여러 선수들이 좀 지목을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이제 만났던 선수들이 안 되면 또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드래프트장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봤는데 그렇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주목할 선수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더 이 하위 라운드 선수들, 그냥, 10번, 11번, 요 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은 가능성 힘들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지난해 문성준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는 엘리트에서 문성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많이 좀 주목해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정은 어떻게 돼요? 야반조 팀은? 저희는 일단 어제부터 이제 110번째로 뽑힌 장항고 투수 강건 선수를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일단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아마 LG에서 뽑은 김동규 선수를 만나볼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팀이 귀국을 하면 김세현 선수나 윤영철 선수나 이런 선수를 차분히 만날 예정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선수들 인터뷰가 다 끝나면 이제 한 11월 경에 2학년 네. 랭킹을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용마고의 그 장현식 선수. 장현석 선수죠. 장현석 선수,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를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만, LG가 2라운드에 뽑은 김동규 선수도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LG에서 칭찬 엄청 했어요. 이 선수가 키가 194입니다. 네. 엄청 큰 선수예요. 근데, 네. 이 선수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키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갑자기 신장이 확 커버리게 되면, 네. 정세현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키가 작아요. 그게 아니잖아. 이 야구를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신장이 커버리게 되면, 한동안 야구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갑자기 커버린 신체에 적응을 밸런스가, 하는 시간이, 그렇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김동규 선수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고3 때,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선수가 자신의 키에 맞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네. 실질적으로 프로에 가서 자신의 키에 적응하는 제대로 된 밸런스를 갖추고 힘이 붙는다라고 하면 진짜 기대해 볼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선수는 이 대통령배인가? 여기서 팍 뛰었다면서요, 구속이. 그게 맞아요? 확 뛰었다라기보다는 주말 리그에서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전국 대회에서 이 찍히는 구속이 진짜 구속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김동규 선수 한번 LG 팬뿐만 아니라 네. KBO 리그에 들어온 선수는 우리 모두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구 팬들의. 예, 맞아요. 자, 어쨌든 김동규 선수도
진짜 좋은 선수라는 거, 그리고 네. 수요일 날 저희가 만나본다는 거 또 광고를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 뭐 깜짝 연결했는데 뭐 짜놓고 하는 것처럼 너무 길게 말씀하셔갖고 절대 사전에 모의는 없었습니다. 형님 너무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아, 네.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드래프트 예고에서 김범석 선수가 최상위 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 NC, SSG 포수를 구할 것이라는 이 세 팀은 김범석 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포수 고민이 있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김범석 선수를 지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죠. 예. 스카우트 팀은 앞으로 이제 롯데가 나가야 할 방향을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빠른 주력 콘택트 능력에 큰 점수를 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뭐 신영무 선수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준 건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범석 선수의 이 스카우팅 평가를 좀 들어보면, 예. 충분히 매력적인 타자이지만, 예. 포수로서 성장을 두고서는 프로야구단 관계자의 의견이 좀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10명의 스카우트가 있다면 한 5대5, 6대4 정도로, 예. 김범석 선수가 이 포수로서 성장 프로 레벨이다는 예, 이런 거에 좀 많은 점수를 주지 않은 스카우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스카우트 팀의 정성주 책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김범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LG는 김범석 선수를 콕 기다려 찍었습니다. 그리고 깜깜이 드래프트라고 말씀드렸죠. 공유는 안 됐지만 앞선 라운드에서 김범석 선수가 안 뽑힐 것을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김범석 선수를 차분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성주 책임의 말을 좀 전해드리면요. 자, 김범석 선수 타격 능력은 으뜸이고, 예, 포수로서도 인사이드 푸더쿠가 좋아서 투수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유형에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자, 볼 배합도 투수가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그런 설명을 하면서도 아직은 예, 다듬어야 할 이 것이 많은 포수라고도 했습니다. 자, LG 스카우트 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의지 같은 느낌을 받고 뽑았다. 이게 정책인뿐만 아니라요. 김용희 스카우트 등 예, LG 스카우트 팀 전체가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선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범석 선수를 이 7라운드에 뽑은 거, 예, 1라운드 7순위에 뽑은 거, 2라운드에서 이제 좋은 투수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김범석 선수를 7순위, 1라운드 7순위에 뽑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타격에 대해서 뭐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김범석 선수, 예, 배트 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이밍으로 치는 스타일. 이대호 선수 스윙과 좀 비슷하다. 전체적인 메카닉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타격 감각은 아주 빼어난 선수다. LG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김동규 선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성 대표가 다 해주셨고, LG 신인 드래프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LG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키가 크고 장내 선발 투수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자의 경우에는 우타자 고퍼로 키울 수 있는데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LG가 지금 당장이 아닌 3, 4년을 내다보는 픽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